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방송 난 알아의 난선생 이천입니다. 반가. 옆에서 포장 중이라서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게 칙칙 소리는 그 테이핑하는 소리, 박스 테이핑하는 소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3월 8일 난 팔아요 에서 판매됐던 품종들에 대해서 간단한 재배법 또 사용법 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벌버필름 팔카텀, 아주 독특한 친구. 제가 꼴뚜기 위에 오징어 같다는 친구죠. 지금 꽃대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당장 받으셨을 때 분갈이 안 하셔도 됩니다. 2달이고 속달이고 녹달이고 안 하셔도 되고, 혹시 분갈이 하시면 우선 얘는 아프리카 고산지대에서 왔어요.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햇빛이 쨍쨍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밀림 지역에서, 그죠? 정글 쪽에서 왔기 때문에 빛은 호접란 정도 있죠? 2만에서 3만 룩스 정도 방근을 해서 키우시면 되고, 착생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얇아서 이렇게 해서 부작을, 나무 같은 데 부작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정 옮기시려면 이렇게 낮은 화분이 잘 어울려요. 이렇게 잘 예쁘죠? 그리고 자, 벌버필름이기 때문에 약간 습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톱은 구멍은 제가 크게 안 뚫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굵은 바크를 채워도 되고 안 채워도 돼요. 저는 굵은 바크를 이 정도 12에서 18 사이즈 정도를 약간 이렇게 채우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딱 구입했을 때 딱 봤더니 뿌리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수태도 멀쩡해. 그럼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아시죠? 수태가 오래돼서 부스러지는가, 뿌리가 썩었으면 자르고 다 털고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고, 이렇게 자랄 때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자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심는데 약간 좀 더 낮게 심을게요. 일로 나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여기는 오히려 더 벌려주고, 이렇게 닿는 부분은 더 벌려야지 일로 더 붙겠죠. 그죠? 이렇게 놔두면 일로 오는데 이쪽으로 벌려서 이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낮게 심을 거예요. 그리고 수태는 미리 짜놓은 겁니다. 수태를 잡고 이쪽으로 뒷면으로만 대줄 거예요. 뒷면으로만. 대주고, 최대한 안에 넣어서도 이렇게 해서 심겠습니다. 심어서 심고 뿌리가 노출돼야 되는데, 여기 싫으신 분은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철사 이렇게 구부려서 V자로 구부려서 요거를 대고 이렇게 살짝 눌러줘도 돼요. 이렇게 눌러줘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시켜도 워낙 착생성이 강한 거니까 문제 없고, 여기 나오면 순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붙어서 나가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걸어서 키웠을 때 이렇게 늘어지게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벌버필름 팔카텀. 물 관리는 벌버필름이 건조에도 강하긴 한데요. 그래도 보니까 약간 습한 게, 약간 물기가 있을 때 물을 다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분은 무조건 크면 안 된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려요. 분이 크면 이미 심을 때부터 실패해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햇빛은 방근은, 대신 온도는 10도 이하로 안 떨어지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가을까지는 꾸준하게 온도가 좋아지죠. 올라가니까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아오 썸머러브. 지아오 썸머러브는 저는 생각에 요대로 당분간 이것도 한두 달은 키우셔도 되고, 바로 분을 갈아도 돼요. 수태이고 이렇게
수태로 돼 있고 수태가 썩지도 않고 뿌리 돌림도 괜찮아요. 이제 잘 돌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대로 뭉쳐서 심는데 이게 받으시면 제 썸머럽을 작년에 키워보니까 제가 미리 작업을 해서 한 두세 달 전에 이렇게 심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뿌리는 아직 덜 내렸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투명분으로 키워서 이렇게 같은 사이즈예요. 분 크기에 따라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식물이 좀 커 보이죠? 이거는 제가 작년에 있는데 이렇게 뿌리가 올 때 잎이 이렇게 부러져서 와서 이건 아무도 얘를 입양할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키우기로 맘먹고 뭐 얘는 또 새 잎 나오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키워서 좀 잘 크고 있는 중이고 아직 새 뿌리는 안 돌았네요. 일단 썸머러브는 네, 향이 좋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꽃이 어느 정도 몽우리가 달린 채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어리게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어리든가 요 정도 사이즈로 갈 거예요. 근데 꽃이 나오는 동안 호접에 물을 너무 많이 바르면 꽃이 마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요.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런 통에다 넣어놓고 키우는 게 훨씬 낫다. 분을 좀 더 큰 걸로 해도 되고 이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키우면 습이 돌기 때문에 꽃대가 말리는 경우는 없고 나는 그래도 키우는데 자신 있다.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얘도 낮은 터분으로 그냥 덧대서만 키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받으실 때 저희가 전부 다 깨끗하고 좋은 애들을 보내고 뿌리도 확인해서 보내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이런 상처나 여기가 살짝 이렇게 상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많은 양에서도 고르는데도 이게 잎이 조금씩 상처 있으니까 그거는 좀 키우시면서 입장 하나 더 나오면 잘 보이지도 않고 재배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건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키우면 되는데 썸머러브가 일반 호접보다 제가 키워보니까 빛이 조금 더 덜해야 돼요. 베란다로 나가면 안 돼요. 얘는 베란다에 나가서 빛 쐬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노랗게 잎 떡잎 지고 그렇게 되고 또 너무 건조해도 문제가 생기냐. 호접은 뭐 얘뿐만 아니라 모든 호접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토분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물 관리를 너무 마르지 않게 키우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냥 여기다가 조금 더 큰 분으로 키우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키우셔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망분 이렇게 말아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얘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말라서 잎이 계속 하나씩 떨어지는 경향이 생겨요. 작년에도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키워서 저보고 잎이 떨어졌어요. 뭐가 문제예요? 왜 이러지 안 크죠? 당연하죠. 이유가 뭘까요? 분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계속 습하고 아래쪽은 계속 습하고 위에는 마르고 물을 주면 동시에 마르지도 않고 밖으로 채워도 문제고 그래서 절대 이렇게 크게 키우면 무조건 쉽지 않다. 이건 저도 죽인다. 그래서 이런 크게 큰 분을 쓰지 않는다. 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아우 썸머러브. 다음에 이제 프레오타리스 프로리페라. 남미 쪽이 잘하는 거죠. 저희가 갈 때는 사이즈가 어디 갔나 이 친구가 요거보다 요거 거의 요 정도 사이즈에서 이 팔이 한두 장 정도 되는 거고 작년에 제가 요 사이즈를 토분으로 이렇게 심었던 거예요. 이것도 얘는 원래 남미 쪽에서 자라고 이것도 보면은 햇빛이 얘는 보통 카틀리아 정도 햇빛 호접에서 카틀리아 정도 사이. 그러니까 이것도 직사광선은 필요 없어요. 고산지대에서 밀림 속에서 크는 애들 때 직사광선은 필요 없고 그렇다고 그늘은 안 되고요. 그리고 부작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키울 때는 그리고 온도는 이 친구도 보면은 10도 이하로는 겨울에 안 떨어지는 게 좋아요. 10도는 좀 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분으로 키워도 되고 여기서 부작으로 해도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정도에서 이 정도 토분까지는 가도 된다. 그리고 갈 때는 바크보다는 수태로 키우는 게 훨씬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레오타리스 프로리페라. 근데 얘는 참 보면 볼수록 잎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잎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반다. 우리 보통 일명 소엽풍란이죠. 소엽풍란이라는 거는 저희가 작은 분에다가 심었는데 수량이 너무 적어서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수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부작을 해도 되고요. 나무에다가. 이건 제가 미리 부작을 해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부작을 해도 되고, 요거는 제가 작년에 키웠던 건데, 이게 공동 심기 아시죠? 이렇게 빼보면, 공동 심기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냥 여기다가 화분 하나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수태를 감싸서, 이렇게 감싸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물이 너무 잘 말라요. 잘 말르니까 잘 줘도 되고, 또 소엽풍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안 죽고 건조한 거에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거기다 이제 반다 혈통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더욱 잘 견디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 심기로 해도 되고, 또 그냥 분에다가 심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토분을 쓰는 게 좋다. 그렇죠? 뿌리 발육도 좋아지고 과습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요거는 물론 반다 혈통이 들어갔지만 소엽 혈통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온도는 뭐 7도 이하, 베란다에서도 가능하다. 월동이 베란다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이 원래 소엽은 한여름에 꽃이 피잖아요. 근데 이쪽은 혈통이 여러 개 섞여 있기 때문에 초봄에 지금 쯤 꽃대가 올라와서 피는 애들도 있고, 가을에 피는 애들도 있습니다. 약간 두서없이 피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카틀리아 원종. 저희가 뭐 루데마니아하고 퍼시비아나 판매했는데, 그거는 다 전문가가 가져가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리는데, 저희가 가져간 상태에서 카틀리아가 수태하고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뿌리가 잘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뽑아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정말 좋은 수태 쓸래. 그런 분들은 살살 다 털어서 진짜 좋은 A급, 2뿔, 뭐 3뿔, 뭐 그런 아주 고급 수태로 심으셔도 되는데, 그런 분들은 살살 다 털어서 심으시고, 그러지 않고 나는 일반적인 수태로 키워도 괜찮아. 그런 분들은 그대로 조금만 더 큰 화분으로 옮기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페리스테리아 에라타, 비둘기단이 고가임에도 구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딱 2개 있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요런 상태예요. 요런 상태. 요런 상태에서 제가 요걸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받으시는 분한테는 미리 하나는 작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분주해서 요건 이제 요대로 이제 포장할 거예요. 갈 때 쏟아지지 말라고 포장해 놓은 거고, 이렇게 할 때, 작업할 때 이렇게 2개가 나오더라고요. 띄어도 되는 게. 그래서 어린 거. 여기서도 하나씩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투명분에 심었고, 요거는 여기 상처가, 얘가 좀 묵은 애들이 상처가 많아갖고 약 처리를 했어요. 약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요것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니까 요건 이대로 키우시고, 여기도 아마 얘는 그 순 있는 부분이 약간 상처가 있어갖고 제가 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반반이고, 요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키우셔갖고 나중에 뭐 판매를 하셔도 되고, 또 내가 더 몇 개 더 키우고 싶다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시범을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자, 보시면 꼭 이 품종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에 신비디움이든 뭐 덴드로비움이든 다른 품종에도 참고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를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할 때 필요한 거는 첫 번째, 그쵸? 도치가 필요하고, 이번에 터치 페스트. 이거는 제가 이번에 공부할 때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 이렇게 다 보내드렸는데, 이거는 쓸 때 이대로 쓰면 자꾸 넘치고 불편해요. 그래서 약국에 가면 이런 거 있죠. 약 먹을 때 쓰는 거. 그거를 하나 사셔도 되고, 약국에서 약 지을 때 달라 그래도 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포장이 꼼꼼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국내에서 만드는 것 같았는데 결국 수입이네요. 일본에서. 이걸 따서 이 안에다가 짜요. 쓸 만큼만 쭉 짜서 큰 거 쓰기는 힘드니까요. 짜서 이거는 보관은 상온에다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늘진 곳에다가 보관을 해서 다음에 쓸 때까지. 이거 기간이 25년. 네, 앞으로 3년 정도 되니까 그때까지 보관하시면 쓰시면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셔야 돼요. 일단은 뽑으니까 뿌리가 너무 좋아요. 뿌리 좋죠? 그죠? 뿌리가 좋은데, 이제 텁니다. 바크는 좀 오래돼서 이제 털 거예요. 털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높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까지 떨구기는 힘들고, 요거 하나만 떼어내야 되겠네요. 굳이 여기까지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요거 하나 떨구기는, 이렇게 떼는 게 나을까? 뿌리가 어느 쪽으로 있나 더 많이 붙었나 볼고요. 이것도 이 두 촉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세력이 좋아갖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최대한 넣어서 둘이 붙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가위로 이렇게 뜯으면 뿌리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아요. 자, 보시면, 다행히 여기가 뿌리가 요밖에 없죠. 새로 자란 친구가 이렇게 뿌리가 많고. 그죠? 그럼 먼저 이 친구를 보고, 뿌리를 지금 세력이 좋기 때문에 이대로 다 넣어도 되는데, 그죠? 뿌리가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뿌리를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넣는데, 이거는, 이제, 저를 떠나서 이 친구를 사랑하시는 분한테 갈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 안 자르고 최선을 다해서 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먼저 상처 부위 있죠? 가위로 자른 상처 부위에다가 먼저 이쪽 친구들 여기 지금 여기 이 부분 여기로 또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상처 부위에 발라주고 여기 이게 예전에 제가 볼 때 요거는 상처가 났던 부위고 요런 거는 탄저가 있었던 병이에요. 근데 이 품종이 주로 요런 게 잘 생기더라고요. 묵으면.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렇게 칠을 해줘서 약을 식물 마데카솔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해요. 식물 상처 치료제. 너무 좋더라고요. 쓰기에. 이렇게 쓰고 여기도 보니까 이 친구들은 원래 잎이 떨어져요. 어느 정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약초를 안 할 겁니다. 이거는. 하고 이쪽 부위에 여기 상처가 난 부위 있죠. 여기다가 약을 치고 이게 아무래도 농약 성분이 있어요. 텁신이라는 게. 그래서 코에다 가까이 대지 마시고요. 손에 묻으면 반드시 손을 바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화분에 굵은 바크를 채우고 이렇게 작업하다가 떨어지는 뿌리들은요 그대로 놔두고 혹시 몰라서 한 번씩 이렇게 만져봐요. 이렇게 흔들어서 떨어지는 부위가 있나, 그죠? 하고 이게 지금 보시면 일로 자라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라죠. 그래서 뿌리를 살짝 넣고 앞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붙이고요. 붙이고 얘를 뿌리를 막 누르면 안 돼요.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넣어서 생각보다 살짝 또 밑으로 넣어줘요. 그러고 나서 바크를 가는 바크 좋습니다. 채우고 흔들면서 안에부터 채워지게요. 뿌리 사이가 눌리지 않고 사이사이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살짝 이제 원래 키울 위치 있죠. 높이만큼. 네, 이렇게 해서 심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이게 흔들리고 습이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위에를 스테로만 이렇게 살짝 덮을 거예요. 여기 스테로. 스테가 지금 약간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흔들리는 게 있어서 다른 철사나 이런 걸 이렇게 잡아줘도 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덮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냥 습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럼 이제 깔끔하게 여기서 한 2, 3년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커지면 그 다음 분갈이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마당이나 이런 데서 실내에 정원이 있는 분들은 땅을 한 40cm에서 1m 정도 파서 거기다 배수 잘 되게 바크를 밑에 굵은 거 깔고 얇은 거 하고 뭐 피트모스하고 섞어서 깔아도 돼요. 지생난이니까 이렇게 깎아서 밑에 이만큼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심으면 잘 자랍니다. 이렇게. 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분으로 제가 하기 전에 지금 뿌리가 상태가 지금 보니까 이거는 이쪽 뿌리가 없어요. 거의 묵은 쪽 뿌리예요. 다 지금 잘라야 되는 뿌리네요. 네, 뿌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랐을 때도 까맣죠. 이런 건 뿌리는 넣어봐야 소용없어요. 자, 여기 까맣죠, 다. 여기 보시면. 그죠? 이런 뿌리들은 잘라서 보면 계속 그러네요. 잘라야 돼요. 아예. 의미가 없어요. 이런 뿌리는. 그동안 이 친구도 뿌리가 없이 이렇게 살아는 거예요. 아주 과감하게. 아예 쓸 뿌리가 없네요. 이거는 잘라보면 알아요. 잘라서 여기 안에가 비어있든가 이게 시커매면 다 쓸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만 이 과산화수소가 있으면 한 번 정도 여기다 전체적으로 뿌려주면 훨씬 날 텐데 이렇게 해서 저는 바로 안 심고 요거
이렇게 해서 병균이나 곰팡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3, 4일 정도 말렸다가 수태로 그렇게 크지 않은 요만한 분에다가 수태로 심어서 뿌리 내리면 그다음에 2차로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릴 때 그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덴드로비움 뭐 사쿠라 히메 아다스트라 레드로즈는 아시죠? 덴드로비움 중에서 고온성이 아니라 아주 저온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빛을 많이 받고 잎이 시기가 되면 떨어지고, 그죠? 떨어지고 저온 처리가 돼야 돼요. 밤낮 온도가 가을에서 겨울이 되면서 밤낮 온도가 계속 10도 이상 차이가 나지 꽃이 많이 피는 애들이죠. 그래서 뭐 누구나 쉽게 아무나 키울 수 있다는 제가 표현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아다스트라 레드로즈를 이렇게 그래서 단분으로 구입하신 분도 있고요. 두세 개 구입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분으로 구입하시는 분은 그냥 요대로 잘 쓰러지니까 토분 같은 데 넣어놓고 새순이 나올 때까지 키워도 되고, 조금 더 이렇게 토분으로 치면 8cm 정도 토분 있죠. 그런 걸로 분 갈아서 키우셔도 되고, 부작으로 키우셔도 됩니다. 부작으로 키울 때는 제가 부작을 미리 했어요. 이거 받으시면 잎이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고요. 잎이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는 것도 다 떨어질 거예요. 꽃이 필 때쯤이에요. 좀 있으면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좀 긴 거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좀 짧은 거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별 차이 없습니다. 다음 분에서 순이 내려와서 새순이 자라면 이거 길이나 다음 길이나 거의 똑같아지니까 별 차이 없고요. 다만 이제 통통한 거 받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나는 왜 얘는 길고 짧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재배해도 이렇게 길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저는 요거를 부작을 했는데, 부작을 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순이 이렇게 있죠. 새순이 밑에 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가게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심으시는데 처음에 덴드로가 좋은 게 이렇게 잎이 이게 정면이 아니잖아요. 뒷면이죠. 여기는 얘는 이제 마침 정면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떨어지고 다음 순이 나오면 이렇게 정면으로 나올 거예요. 얘가 나오면 빛 쪽으로 얘가 정면으로 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셔도 되고. 근데 다만 부작을 하는데 뭐 카틀리아는 이렇게 위로 세울 거고, 그럴 때 잎 뒷면 있죠. 덴드로 중에 노빌 타입 이렇게 잎이 떨어진 타입은 이렇게 키워도 되는데 카틀리아나 이런 거 부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잎이 정면을 보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호접을 이렇게 부작을 하지 않죠. 이렇게 부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부작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정면이잖아요. 그러면 정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이 위에 면이 보이면 정면, 뒷면이 많이 보면 뒷면인데 이거 이렇게 부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작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물론 원종 호접은 간혹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는 원종일 때, 원종에서 잎이 이렇게 늘어지죠. 파라팔라놉시스나 뭐 순수 원종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자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놔도 돼요. 그럼 왜? 뒷면이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작년에 저희가 좀 일부 큰 거를 들어와서 판매를 했어요. 한 4만 원대. 근데 그거를 심었는데 이렇게 망분에 심어서 키웠더니 올해 보시면 꽃대가, 자,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장님 이렇게. 요거 하고, 그죠? 요거 있던 친구인데 작년에는 이렇게 2대가 나와서 지금 꽃대가 여기서 여기까지 쫙 달렸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죠. 잎이.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관리를 잘못했나 봐요. 잎이 떨어지나요? 카틀리아나 호접이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있는데 덴드로비움 노빌 타입은 잎이 떨어집니다. 포켓너브도 그렇고 뭐 사쿠라 핑크도 그렇고 사쿠라 히메도 그렇고 하여튼 덴드로비움 중에서 옆에서 꽃이 피는 애들은 잎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전체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잎이 떨어진 데서 꽃이 쭉 다 들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내년에 꽃 나올 애들이 친구들 봐서 새순이 하나, 둘, 셋, 4개나 나왔어요. 그럼 그때는 내년에 어떻게 돼요? 4대가 나오겠죠. 그리고 안 폈던 데서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는 이런 상은 8개
나오면 이렇게 더 늘어지고 이제 멋있어지는 품종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심었는데 가정에서는 저희는 대량으로 물을 주니까 이렇게 했는데 가정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너무 꽃대가 있으면 무거워지면 여기가 이렇게 눌려서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심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심고, 네? 이런 식으로 심고 철사를 이렇게 매달아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일일이 전부 다 이렇게 줄 수 없으니까 일로는 물 잘 주기 힘들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이렇게 심으셔도 괜찮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시범을 한번 심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걸 화분에 터분으로 심는 분들도 있어요. 터분으로 심어서 이렇게 길게 지주를 잡아서 꽃이 이렇게 달리게, 위로 달리게 하는 분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한번 심어 볼게요. 자, 레드로즈 3개예요. 심을 때 어떻게 심나?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순 조심해야 돼요. 다른 애는 잘 나오는데 얘는 잘 안 나오네요. 순이 나온 게 딱 부러질 수 있으니까 순 조심했는데 순이 작업하다 똑 부러지죠? 그럼 가슴이 너무 아파. 큰일 났네. 괜찮습니다. 다시 다음 순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었는데 무조건 또 나와요. 운이 좋으면 2개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일부러 그렇다고 부러뜨리면 안 되죠. 생명인데.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니 나왔죠. 심는데 저는 심을 때 순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주로 얘도 열로 나오고. 그래서 순 나오는 쪽을 저는 이렇게 심으려고요. 이렇게 있으면 깔망을 두고, 그죠? 깔망을 두고, 요건 이제 바크를 안 채우려고요. 일단 좀 낮게 심을 거라서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잘할 거예요. 바깥쪽으로. 요거는 이쪽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요건 제가 이대로 키워갖고 내년에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쵸? 어떻게 됐나. 아니면 3개월 뒤에 어떻게 됐을까. 걸렁하게 심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꽃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꽃대 없는 쪽으로. 순이 여기 있어요. 조심해야지.
심고 지금이 이제 한참 저걸 때요. 자랄 때이기 때문에 비료가 필요해요. 지금은 이 정도 화분 사이즈면 이런 완효성 코팅 비료 있죠. 이런 코팅 비료를 15알 여기가 40알 정도 되거든요. 15알 20알 정도 뿌려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흩어서 넣으시면 되는데 분갈이 하자마자 비료 주지 말라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코팅 비료를 오늘 비료 줬다고 내일부터 비료가 바로 들어가나요? 그러진 않죠. 며칠 지날 거고 뿌리가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담는 거는 우리 친구도 좀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덴드로비움 크리스톡삼. 크리스톡삼을 이만해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잎이 이렇게 이런 게 좀 있다 그랬죠?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점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아까 과일을 쓸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좀 아까 쓰고 소독을 반드시 해놓고 해놔야 되는데 저도 깜빡깜빡 하잖아요. 내가 소독을 해놨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쓰기 전에 무조건 소독하는 게 좋아요. 소독은 이렇게 불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알코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과산화수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참고로 그리고 농장에서는 대량으로 키우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약 처리를 하진 않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반려식물이잖아요. 그죠? 아주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쓰라는 게 이렇게 편하죠. 쓰기. 왜냐면 이것 때문에 가다가 여기 요런 반점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다시 농약을 타서 다이젠이나 베너밀, 벤네이트 이런 농약들 사서 쓰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저희도 저희 직원분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줘서 지나가다가 눈에 띄면 작은 병이 다른 데도 번질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는 예방약을 주기적으로 치긴 하지만 가다가 이런 경우 있으면 무조건 가다가 이렇게 그죠? 마데카스처럼 이렇게 씁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거를 제가 역시 난 선생은 머리가 좋아. 이걸 딱 알아서 나 먼저 썼어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방송을 딱 내리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했더니 이미 이 재화의 전문가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썼어요. 제가 방송할 때 저보고 이랬을 거예요. 난 선생 인제 알았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백전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처 부위에도 바르고 집 물러가는데 직접 발라도 굳이 그걸 까고 이렇게 안 해도 멈춘다고.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이거 해봐야. 그러니까 시중에서 사실 때는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할 거예요. 택배비 별도 하면 또 17,000원 정도 할 건데, 제가 이번에 13,000원에. 근데 더 이상 양을 못 구해요, 저도. 100개 정도 나가서 다 해드렸거든요. 2차로 좀 부족해서 제가 또 사다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사서 이렇게 덤벼놓으면 이거 돈 얼마 안 되겠지. 이렇게 작게 해서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인 거고. 그래도 오래 쓰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사셔서 이렇게 쓰면 나무 있잖아요. 관엽들. 우리 마상게니아 같은 거 있죠. 드라세나 같은 거 이렇게 뚝 자르면 앞에 상처 났죠. 어떻게 잘랐을 때. 그거 이거 다 발라주면 돼요. 그런 용도로 되게 좋으니까 하나 사서 쓰시면 됩니다. 식물을 키우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조금 더 키우면 몇 년 키우면 이렇게 되죠. 잠시만요.
그리고 이걸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말씀하시죠. 어느 세월에. 아니야, 시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그죠? 근데 분 안 크죠? 그죠? 작은 분에서도 커요. 그 말씀 드리려고. 여기서 셋은 나와서 오래 트면 요 정도 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서 컸을 때 여기 요 정도 돼요. 내년 되면. 그죠? 그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꽃을 보시겠죠, 이렇게. 그다음 꽃을 보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한 5년 정도. 꽃은 1, 2년 있으면 꽃을 보고 시작하고, 그 사이에는 예쁘게 키우고. 왜냐면 큰 애들은 단가가 좀 비싸잖아요. 이렇게 모종으로 구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큰 분으로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토분을 쓰더라도 너무 비싼 토분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어차피 깨든지 다시 빼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분으로 좀 요만한 분으로 키우시든가, 아니면 좀 더 토분 가벼운 거, 저렴한 걸로 써서 계속 옮겨가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돼서 여기서 한 4, 5년, 5, 6년 키우겠다. 그러면 그때 구멍 토분에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나는 그래도 처음부터 얘들 내 새끼들인데 좋은 화분에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덴드로비움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쿨 앤 핫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쿨 앤 웜. 그러니까 아주 추운 노빌 타입부터 같이 뭐 5도, 4도, 3도까지 떨어지는 게 되지 않아요. 겨울철 제가 보니까 그래도 10도 이상 유지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빛은 세면 셀수록 좋습니다. 직사광선을 제외한 빛으로 세면 셀수록 좋다.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상으로 지난주 판매했던 난파로의 재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봄날씨처럼 따뜻해진 관계로 그동안 밀렸던 많은 예쁜 난들을 방출할 계획이니까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요. 그래서 나는 왜 연락도 없이 물건 팔고 전화 오면 전화도 안 돼, 문자 주문하려고 들어가면 맨날 없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저희가 지하오 썸머러브는 1차 판매가 끝났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게 사실 너무 좋은 품종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지하오를 구입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한 보름 하면 한 달 정도? 그래서 꽃이 서서 펴 있더라도 잎이 다시 잘 빠지고 좋은 애들이 생기면, 그러니까 있는데, 그나마 좋은 걸로 골랐어요. 조금 상처 있더라도. 재배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걸로. 근데 너무 아쉬운 분들은 저희가 그때 다시 할 테니까 기다리시고, 레드로즈, 아다스타 레드로즈나 이런 그런 늘어지는 타입들은 계속 할 거니까 그때 또 보시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